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전쟁, 이란전쟁, 그리고 경제 관련된 뉴스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전에 한국군이 참전한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상륙전, D-Day, 이제 상륙작전 하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 미중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국채금리, AI 버블 경고,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군을 보낸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한국군을 보내서 미군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한다. 여기에는 해군도 포함됩니다만 지상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미국은 어떤 이제 특수한 작전, 이제 지상전이 없으면 사실 이 문제는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지상전을 하든 특수작전을 하든 여기에 한국군을 활용한다. 트럼프가 가장 탐내는 군이 사실은 한국군이죠. 지금 이란을 상대로 이제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 미국은 그런 군대를 아주 이제 적은 숫자, 적은 규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런데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과 이제 일본 이런 나라도 조인을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이제 지상군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연 한국 병사들이 상륙작전을 한다, 혹은 이라크에 모여가지고 이제 저기 후제스탄 쪽으로 치고 나간다. 끔찍한 상황이죠. 이재명 정부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볼리비아 국민들이 정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데타로 이제 이 모랄레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권을 안치고 이제 이 볼리비아에 있는 이제 리튬이죠. 이것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총파업을 트리거한 사건은 유가입니다. 유가 폭등 때문에 국민들이 총파업에 참가를 했는데, 이 모랄레스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변의 귀족 세력들이 전자식 선거 기계를 도입을 해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지했던 사람이 모랄레스죠. 조작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랄레스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렇게 끌어내린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이 보통법이 8시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투표를 할 수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일레귤라리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랄레스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지금 이 모랄레스는 사실상 뭐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그리고 암살 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랄레스를 또다시 체포해서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공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 군에서 이제 이런 공문서를 돌려서 이것을 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걸 보고 시민들은 몰려가서 이제 이 모랄레스 대통령 주택가 이렇게 둘러싸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같으면은 대나무 창인데 여기는 이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창. 여러분들 이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디어입니다. 이 남미 대부분 국가는 사실상 거대한 어떤 인종 전쟁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쿠바 역시 그렇습니다. 볼리비아, 쿠바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죠. 그들의 피가 섞이고, 이 원주민은 좀 소수입니다. 많이 이제 스페니시들이 학살을 했죠. 자, 이런 인종 문제가 남미 국가에 만연해 있고, 이것이 사실상 가장 이제 밑바닥에 있는 펀더멘털한 문제입니다. 자, 이 인디어들이 믿는 모랄레스 대통령. 그러나 이 볼리비아를 쥐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귀족 계급들이 있습니다. 소수 스페니쉬 후예들. 이들과의 대결이죠. 이것은 뭐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쿠바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 볼리비아 지금 뭐 시민들은 이렇게 이 대규모 이제 총파업을 하고 있고, 또 뭐 던지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광산 노동자들 이렇게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볼리비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으로 오겠습니다. 헤즈볼라가 FPV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군에 엄청난 이제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일부는 뭐 후퇴를 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시 현대 지상전에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헤즈볼라가 어디서 이 드론을 입수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에서 왔다 뭐 이렇게 우리는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드론은 터키 이제 아이시스가 사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사용한 그런 종류의 드론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헤즈볼라를 직접 무장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산 드론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이것도 나중에 좀 추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헤즈볼라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맹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상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가 않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2006년에 이런 드론은 없었습니다. 게릴라전, 그리고 뭐 뛰어들어서 폭탄을 심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결국 패퇴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물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레바논 상황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회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올랐죠. 협력 확대를 하자. 이거 다 그냥 말잔치입니다. 대타협이 없었다. 당연히 대타협, 타협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중 간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때릴 때, 쿠바를 봉쇄할 때, 파나마에 이제 이게 항구를 장악하고 있는 허친슨을 이것을 빼내고 이런 일을 할 때, 이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이란 전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럼프는 이미 관세 전쟁, 들어오자마자 관세 전쟁을 했는데 메인 타겟은 중국이죠. 그런데 이제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역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석유 수송망, 이란전. 자, 중국은 이것을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만나서 타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연장선상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가서 이제 시진핑이 양보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엄청난 착각에 오만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서 굴욕을 당했다. 사실 이런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트럼프죠. 자,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베이징에 가서 이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남의 나라입니다. 미국 영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욕을 가할 수 있고 푸대접을 가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다양한 각도의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트럼프의 요구를 묵살을 했다는 겁니다. 한판 해보자. 자, 그리고 투키디데스 이야기를 꺼내면서 만약 이 중국을 상대로 인자를 누르기 위해서 최강국인 미국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대응을 해주겠다. 그러나 이 몸조심을 해라 이거죠. 왜냐하면 투키디데스 함정은 패권국이 전쟁을 걸어서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트럼프를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천단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중국의 황제가, 물론 중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일신교로 이렇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국 황제가 각국에서 온 사신들, 석국들이죠. 그들의 이제 조공을 받고 또 선물도 주고, 중국 황제가 조공만 뜯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조공에 비해서 더 큰 선물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데리고 갔는데 이건 중국의 위상을 이렇게 과시하고 이거 일종의 이제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황제와 관련된 이제 정원들 이런 데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은 미중 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가서 무언가 요구를 했을 겁니다. 중국은 노했죠.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알겠어 하고 미국에 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전투죠. 자, 그리고 이제 방중 기간에 이렇게 기념품이나 선물 받은 거 이거 다 버렸다. 조금 유치한 건데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합니다. 이 미국이 이제 어디를 갔는데 무언가 받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 에어포스 원에 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비행기를 이용해서 다른 수송 수단을 이용해서 많이 하다못해 안 되면 DH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버리는 거 그리고 이것을 별도로 가져가지 않는 거 이것을 일종의 이제 미국 측에서 흘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도 기분이 나쁘다 이걸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AI 합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큰 이제 쓰레기통을 두고 여기 이제 버리는 거죠. 좀 어떤 면에서는 유치한 짓인데 과거에는 이것을 별도의 비행기를 이용해서 보냅니다. 에어포스 원에 이런 거 들이지 않습니다. 검색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건 미국 역시 이제 중국 측에 해볼 테면 해보자 이런 식이죠. 자, 이제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합의 없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양보 없었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 칩 사지 않았습니다. 히토류. 중국이 미국에 무기급은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미라이 석방을 했는데 지미라이는 예전에 석방되었어야 되죠. 그냥 언론인에 불과합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미국 측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죠. 야,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이란의 불어에 합의를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개방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다 원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란의 안보 다시는 이제 이란을 침공하지 않는다. 만약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약이나 이런 데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거죠. 미국은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칩 이것은 미국의 패착입니다. 엔비디아 칩 이제 저사양도 이렇게 수출하는 것을 막았죠. H2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파겠다. 중국 코웃음 치는 거죠. 야, 그런 것은 우리도 있어. 중국은 그동안 대만이나 한국 그리고 미국 업체 여기서 고사양 칩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를 직접 이제 개발하는데 중국의 이제 기술력, 자체 기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표준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었죠. 이 본격적으로 중국은 거액을 투자해서 고성능 칩을 이제 개발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이제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선전전을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H200 정도 사양의 칩은 중국도 만든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결국 미국의 패착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숀 헤네디 한 질문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란은 미국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침공을 했나?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이런 걸프만 아랍 국가들을 위해서 했다. 핵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의 로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정황들 사우디 20억 달러 쿠슈너가 받고 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뭐 15억 달러인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미국을 주무르고 있고 이런 모든 게 여기에 농축이 된 겁니다. 트럼프가 전쟁 청법자로서 이스라엘과 걸프만 연한 국가들의 청부를 받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미국을 청부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독일과 헝가리 그리고 뭐 배후의 국가들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유고 사이즈가 큽니다. 이것을 찢어서 해체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하에 시작한 것이 유고 내전이죠. 자, 그리고 대만 관련돼서 대만은 과연 누가 청부했을까? 미국이 직접 나섰을까? 저는 청부 국가로 일본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야말로 대만 경제의 가장 큰 어떤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국가 주권에 대한 주주는 아니죠. 당연히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방 전도 그렇고 해방 이후도 그렇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단적으로 TSMC 예를 들겠습니다. TSMC를 만든 것은 일단 이제 반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만 정부 그리고 네덜란드 필립스 그리고 일본의 소니 기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죠. 필립스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ASML이 있습니다. 이들과 연결해서 이제 손을 잡고 만든 게 TSMC죠. 그리고 다른 이제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일본은 이 대만 경제에 가장 큰 이제 지분을 들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먹게 된다. 이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바로 중국 해군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 한국은 고립이 되죠. 위에는 뭐 북한, 러시아, 중국이 있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을 시키면은 중동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나 미국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갖다 써라. 뭐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은 대만 관련돼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뭐 대만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 해군이 이렇게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태평양을 이제 중국과 나눴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 슈라이버가 이런 걸 썼는데 대만이 과거에 중국의 일부였냐 아니냐 이딴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시료 지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 지금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료 지배만큼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독도를 반드시 이제 대한민국 영토로 지켜내겠다. 이렇게 이제 한국이 결단을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힘들죠. 대만 문제 그리고 러시아가 노보로시아 이야기하는 게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한국과 국민의 의지 자,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는 러시아 거야. 그리고 돈바스도 러시아 거야. 이렇게 하고 군사력을 이용해서 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이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그것을 되찾고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 땅이 되는 거죠. 자, 독도가 한국 땅이 되듯이 자, 대만 관련돼서도 만약에 중국이 그런 의지를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싸워서 그것을 포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결국 대만은 중국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세계사에 너무나 당연한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은밀하게 이제 이란을 타격하고 동시에 이제 이라크도 타격했다 이런 내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공격 패턴 이런 걸 분석하고 그동안 누적된 자료가 있죠. 자, 사우디 입장에서 뭐 당연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때렸는데 왜 이라크냐? 이라크를 때렸을 때는 미국이 요청을 했을 겁니다. 뭐 이란을 때리는 거 좀 겁이 나니까 이라크 와서 PMF 이쪽을 이제 타격을 한 거죠. 자, 이제 이 중동에서 큰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지상군이죠. 그런데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거, 그게 뭐 유일한 가능성입니다만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여기서 대규모의 지상 병력이 와서 후제스탄 쪽으로 치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한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참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퇴하게 되면은 진짜 이 서구의 패권은 그대로 수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드밴티지는 이란 쪽에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 러시아 쪽에 있죠. 첫 번째, 지형입니다. 지형. 그리고 침공을 받는 입장이죠. 서구는 원정군으로 침공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UAE는 사실은 이 국가라고도 부르기도 힘듭니다. 정체불명의 국가죠. 이 사우디의 반개, 그냥 뭐 부족자들, 형제들, 친족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만들어져서 별도의 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국가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뱀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브릭스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뭐 이란도 이 공격을 받지 않는데 먼저 때렸습니다. 선제 공격하고 레바논 침공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성명을 만들자 이것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가 UAE다. 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에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뭐 이란과 이렇게 서로 침공하지 말자.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조를 해서 침공을 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불가침 조약을 맺자. 여기에 이제 암치어로드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란이 만약에 걸프 아랍 국가들을 침공한다. 미국이 없다. 이때는 사상자 1000명 미만으로 메디나나 이제 메카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가 되지 않죠. 국가 사이즈, 인구도 그렇습니다. 군사력도 그렇고. 자, 공군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드론으로 효과적으로 이 공군 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현실을 사우디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군은 사우디에 계속 있을 겁니다. 이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수관계. 사우디의 아람코, 여기에 미국 지분이 얼마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이 사우디는 미국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RT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소모전이 진행되는데 결과가 어떤가? 이 압도적인 비율로 미국이 소진을 하는 거죠. 이란이 뭐 한 1억짜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쏩니다. 드론보단 비싸죠. 뭐 드론이야 뭐 2천만 원 이런데. 자,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 사드 미사일을 씁니다. 이 뭐 사드 미사일은 비싸기 때문에 드론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결국 미국은 사드 미사일 관련된 자산, 이건 뭐 거의 50%를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을 또 보낼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같이 이제 미국 전략적 이익의 핵심적 이곳을 방어해야 됩니다. 괌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자,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가 등장했습니다. 이란 봉쇄는 효과적일 거다. 시간이 걸린다. 자, 이 전면전 이야기가 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D-Day 이제 새로운 공격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란 정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를 봉쇄를 합니다. 이때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란, 중국, 러시아 이렇게 우회로를 만들어 두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이 주장은 10%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여전히 이란이 확고하게 이제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박들, 통행료 낸 선박이 일정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 한국 이쪽에 이제 통행료 내고 통과를 했죠. 그리고 그 외 선박은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이한 이제 어떤 유류 관련된 시설의 파괴,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도 이제 해상유전 여기에도 큰 화재가 있었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에콰도르, 이것은 전쟁과 상관이 없죠. 호주, 이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간 공격 이외에 별도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미국도 있습니다. 발레로, 텍사스죠.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인도, 뭐 곳곳에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야, 러시아 놈이나 이제 이란 놈들이 내부에 와서 사보타주 하는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글로벌한 스케일로 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죠. 뭐 일루미나티 이런 애들이 뭐 글로벌하게 에너지 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글쎄요. 어쨌든 이 사건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 테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 엔진오일 이제 윤활유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40% 정도 부족할 거다. 물론 가격은 오를 겁니다. 오로조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이렇게 이 자동차 서비스 관련된 회사입니다. 뭐 이 부품도 사고 또 이 서비스 뭐 엔진오일도 교체하고 그런데 40% 정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윤활유까지 부족합니다.
페르시아만 교착 상태, 미어샤이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조적인 불일치, 미국은 먼저 핵협정, 자, 핵 포기해라 이 이야기만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란은 핵 관련된 거, 이 가능성, 이것은 레버리지로 두는 거죠. 자, 그 전에 제재와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전쟁 배상도 있습니다. 미국은 핵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아예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배상 문제, 그리고 제재를 먼저 해준다. 이것은 트럼프의 패배로 이제 전 세계에 인식이 되는 거죠. 현재는 이거 뭐 거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드밴티지는 이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이제 현명하다면은 이란과 이것을 타협으로 푸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해야 되는 것은 내부를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군수산업,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년, 10년, 상당 기간 미국의 제조 기반, 특히 이제 무기 관련된 겁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재편을 해야 되죠. 실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과 전쟁은 피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미국 자존심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란 국영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 6척 정도, 이것은 한국, 일본 이런 다 관련된 겁니다. 말레이시아 통행료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애들 여전히 갇혀있죠. 서유럽 국가들이 이란에 이제 혁명수비대를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통행료 내는 거죠. 여기에 미국은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나 일본 매우 심각한 상황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통과해야 되겠다. 통행료 내고 가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지금 유럽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통행료 내고 이제 배를 빼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된 기사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특히 이 케미컬 드럭, 석유화학에 의존하는 케미컬 드럭 있죠. 이건 역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포드함, 드디어 이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무려 326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거,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이제 300일 정도 이렇게 나갔다 온 적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보통 한 5개월, 6개월 그 이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유지보수도 하고 또 수병들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자, 그런데 무려 326일 동안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갔다 그다음 홍해 자,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화재가 있고 그리고 내부에 수병이 사보타지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이 막히고 세탁소에 불이 나고 온갖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항공모함이 326일을 떠 있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미국이 11척의 항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펜타곤은 실제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항모 전단 이게 맥스로 2.5에서 3.5 여기서 0.5는 감스 36함입니다. 어디 왔다 뭐가 왔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죠. 그런데 실제 전시 상황이 되면은 호위함, 보급함, 항모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 물자를 보급을 해야 되죠. 이것을 다 갖추면은 혹자는 2.5, 혹자는 3.5 정도. 그런데 이번에 거의 3.5에 근접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326일 동안 나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금 다시 2.5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미 해군의 어떤 한계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 군데 전쟁을 수행하는 거, 이란과 전쟁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만약 대만과 전쟁을 하게 된다. 두 군데 전쟁 불가능하죠.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지형의 상륙작전을 한다. 미친 짓이죠. 자, 이번에 중국에 가서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재차 공격을 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공중폭격 2, 3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란의 건재한 어떤 지하기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를 하게 됐는데, 결국 지상군이 문제죠. 이것은 3월 달에 올라온 것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상 침공의 어리석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수사 그리고 군사적인 현실 말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2차 대전 이후 이제 전쟁 교리 여기에는 이제 기갑사단 기계화 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적을 파괴한다. 여기에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드론 또 사이즈가 큰 사헤드 드론 같은 거 다 포함됩니다. 이 정밀 유도 능력 이것을
이것이 그냥 보편화된 겁니다. 수천 달러의 드론이 수백만 불짜리 무기를 파괴하는 시대가 되었죠. 미국은 아직 여기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란이 훨씬 더 빨리 여기에 적응을 하고 실제 이런 작전에 대비를 했다는 거죠. 바로 비대칭 전쟁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란 뒤에는 무기를 무한정 찍어내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미국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한국 정도가 무기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비대칭 무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지리적인 특성.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맥이 겹겹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통로가 매우 작다는 거죠. 이런 좁은 통로로 지상군이 통과하려고 할 때 그냥 뭐 드론이나 이런 것에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학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에 아직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 걸음마 단계죠. 그리고 병참 문제, 이건 뭐 반복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병참을 쌓을 것인가? 공중 수송, 이것은 해상 수송에 비하면은 그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해상 수송이 필요한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서쪽에서 이렇게 육로 수송, 이 거대한 사막입니다. 좀 불가능하죠. 그 양도 제한적이고, 공군력으로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해상 수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력 제한, 두말하면 잔소리죠. 걸프전 당시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전, 물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전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인 작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것으로 승리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는데 에스파안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경제 관련된 이야기. 이 일본에서는 지금 뭐 석유화학 제품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빼고 이렇게 흑백으로, 여기 뭐 염료가 필요한데 포장지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AI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AI 엄청난 버블이다. 닷컴 버블 때도 낙관론이 너무 심각하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돈을 대거 뺐습니다. 현금했죠. 그리고 이제 폭락했습니다. AI 시절. 자, 여기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마이클 버리. 이 친구는 이제 부동산 버블 붕괴될 때 이제 2007년, 8년 이때 하방에 베팅해서 큰 돈을 번 인물입니다. AI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팔란티어 그리고 엔비디아.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로 이제 공매도를 쳤다.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쓴 사람, 이 로버트 이제 키오사키죠. 이 양반도 AI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 금리가 치솟게 되면은 미국의 공적 부채,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혹, 이것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요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은밀하게 계속 팔아왔습니다. 중국, 사우디, 일본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이것은 다이렉트로 미국 금융기관, 상업은행, 그리고 이제 뭐 자그마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은행들, 여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만약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당장 이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자,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주식시장,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된 투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리퀴데이션이 트리거 되면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일단 먼저 금요일 날 주식이 하락했는데, 이건 뭐 당장 이 중국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국채금리가 튄 것, 여기 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중국 보고 국채를 사달라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는데, 금융기관 관련된 대표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것은 다이렉트로 미국 국채를 이제 중국이 일정 부분 사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노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국채금리가 치솟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